안녕하세요. 이종태 행복TV입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인간은 왜 외로울까? 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태 행복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액기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린 채널입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비백 H 머시즘 2020년 출간된 책으로 외로움은 하루 15개의 담배만큼 해롭지만 훨씬 흔하다. 인간의 외로움에 관한 논의한 책으로 혼자가 편한 시대지만 왜 더 외로워지는 걸까요? 외로움은 삶에 무너뜨리는 질병이다. 저자는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냈답니다. 그는 외로움과 폭력을 남매 사이로 규정했습니다. 여러가지 중독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곧 외로움이다. 고립과 고독을 구별하고 적절한 자기 관리가 해법이다. 고독은요, 자율적 고립이다. 고독은 자기 삶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밑거름이고, 고독과 독서는 불가분의 관계죠. 고독은 삶의 속도를 늦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외로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는 부끄러운 숫자가 아니다. 외로움은 드물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상당수가 자기 이야기를 친근하게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줄 사람이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어느 복권 당첨자는요, 부자가 되자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려였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노예처럼 일해 왔기에 더 행복하게 살 거라 마음먹었습니다. 사치와 여가의 세계에 발길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해학과 부촌으로 이사했대요. 그의 꿈은 만족스럽기는커녕 아프고 비참했답니다. 유머스러워하고 외향적인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고 고립되고 화가 늘어갔답니다. 체중도 늘고 당뇨, 고혈압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의사를 만나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혼자 있었대요. 지위, 부, 성공, 명성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공하면 주위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 하지만 사람과 거리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쁘고 더 활동적인 것이 더 행복하고 진정한 자신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로움, 고독, 고립. 자, 외로움이란 필요한 사회적 관계를 부족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인데요.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혼자 있어도 창의적 활동에 몰두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외로움의 세 가지 차원. 첫째, 사적, 정서적 외로움. 애정과 신뢰라는 깊은 상호 유대를 나눌 사람을 갈망합니다. 두 번째, 관계적 외로움. 양질의 우정과 동료의 지지를 원합니다. 세 번째, 단체적 외로움. 목적의식, 관심사 공유, 커뮤니티를 갈구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면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고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첫째, 외로움. 불행을 느끼며 벗어나고 싶어한다. 둘째, 고독. 평화롭게 혼자 있는 자발적 고립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고독은 개인의 성장, 치유, 창조성, 정서적 안녕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은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생후 3개월이 되면 가족과 같이 생긴 얼굴을 선호하는데요. 아기의 초기 경험 학습은 애착관계의 사랑의 기초를 형성한다. 생후 9개월이 되면 다른 인종의 얼굴 구별이 잘 되지 못한답니다. 안전과 생존을 위해 자기의 언어를 제외한 외국어 습득 기능도 잃게 된대요. 고립을 생존 위협 신호로 받아들여 몸이 반응합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를 높여 쉽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체는 고립, 심지어 고립될 위험까지도 종종 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로움도 생존 본능이 발동되어 잠 못 자고 피곤을 유발합니다. 자, 외로움, 우울증, 불안은 함께 옵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원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타인에게 학대당했거나 상처받은 두려움이 원인일 때가 많죠. 다수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전능적인 역설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들은 외로움이 덜 느낀대요. 신과 신자의 보살핌, 겸손, 공감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신을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존 밀턴의 신라권에도 외로움을 사탄의 방해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주로 말합니다. 큰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 더 많은 시간이 같이 했으면 하는 사람들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추억을 주로 말하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절과 연민을 신성한 가치로 인식하게 하는 모습이죠. 기술이 발달하며 고립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성장으로 개인주의가 증가했습니다. 도시로 인구이동, 자립을 강요하면서 고립, 외로움이 증가했습니다. 기차, 비행기가요, 사랑하는 사람들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했죠. 그러나 내가 자라온 공동체와는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래서 외로움은요,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되었답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현대의 가장 흔한 질병은요, 심장병이나 당뇨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함께 있을 때가 더 낫습니다. 이러한 외로움의 중심에는 여전히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보다 자신의 목표를 우선시했죠. 자, 지금까지 외로움이 무엇이고 극복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책은 수많은 학자들이 극찬하는 책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